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저는 최근 개딸들하고 전쟁 중입니다. 제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전쟁 중입니다. 제가 정의하는 개딸은 원래 이 개딸은 개혁의 딸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개소리고 헛소리입니다. 개혁 개딸들은 개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저는 개딸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행위냐? 지네가 지지하는 사람, 지네가 속한 집단을 비판하거나 하거나 반대하거나 비방하면 말도 안 되는 비판을 쏟아붓고 각종 명령어를 받아서 그 명령어를 앵무새처럼 짓거리고 다니는 집단, 여자들을 저는 개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악의 딸,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그들이 따라서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개 같은 행동을 하면서 사는 딸, 이것이 개딸이라고 저는 정의하겠습니다. 이런 개딸, 교육부 직원이 이런 개딸 같은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개딸 같은 행위, 범죄 예정자를 감춰준다든지 그의 범죄 사실을 아니라고 우긴다든지 그를 방패막이를 해서 범죄를 은닉해 준다든지 그들이 시키는 대로 똥오줌 못 가리고 옳고 그름 모르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따라다니는 딸, 개 같은 행위를 하는 딸들을 저는 개딸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나 안 속해 있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개딸이라고 정의합니다. 요번에 교육부 직원이 한 짓은 개딸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직원이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를 해서 직위를 해제시켰습니다. 자기들이 관할하는 그 학교를 담임선생님을 자신의 자녀를 아동학대했다고 해서 교육부 직원, 사무관입니다. 사무관이면 과장급입니다. 과장급이고 실무로서는 최고위 공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무관이 지가 교육부에 있다는 걸 힘을 바탕으로 있는 갑질 없는 갑질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이 교육부 직원이 갑질을 했다는 사실을 교육부 내에서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럽니다. 이 내용을 작년 12월 달에 이미 알고 있었고 이 민원이 접수돼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사조치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슬며시 올 1월 대전시내 모 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을 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본부에 있다가 모 시내 학교 행정실장으로 슬쩍 인사발령을 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직위해제 당했던 선생님은, 해당 교사는 2023년 직위해제를 당했는데 5월 달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고를 한 거죠. 담임이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를 했다고 신고를 해서 교육부 직원이 신고를 하니까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감시 감독을 받는 학교에서는 이 직원을 직위해제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결국 검찰은 재판 가기도 전에 무혐의 처리를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뒤늦게, 그것도 파면시키지 않고 모 학교, 대전시내 모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전보 발령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 개딸 같은 여자가 선생님한테 보낸 편지가 기가 막힙니다. 이것을 초등학교 노조가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도 공개도 함부로 못하죠. 불이익 받을까봐. 그러니까 노조가 공개를 했는데
기가 막힙니다.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왕의 이것은 어떤 학원에서 아이들 교육용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학원에서 이걸 만들고 안 만드는 건 학원 자유예요. 영업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만드는 거는 학원 자유인데, 이것을 인용해서 썼다는 것이 웃기는 거 아닙니까? 학원에서 돈 벌기 위해서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근데 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내 아이를 교육할 때는 하지마, 안 돼, 그만, 이렇게 저지하고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라. 어떤 개 같은 행위를 해도 다 받아줘라. 내 아이 하나만 받아들이는 것도 벅찬데 이런 요구를 했고, 또래끼리 갈등이 발생하면 무조건 내 아이 편을 들어야 된다. 명령입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우리 애한테는 지시나 명령 같은 단어는 쓰지 말고 권유형 언어를 사용해달라. 이거 해 하지 말고 이거 해줄래? 이렇게 하려는 거죠. 왕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고개 숙여서 사과하지 말게 해라.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게 하지 말아라. 왕도 이런 왕이 없죠. 그 다음에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 늘 칭찬을 많이 해주고, 칭찬도 그냥이 아니라 과하게 해달래요. 아주 칭찬을 과하게 해달랍니다.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이러한 편지를, 메일을 보냈는데, 그 메일을 또 무슨 메일을 보냈냐? 나 교육부 직원이야 하면서 공적 메일을 또 썼다는 거 아닙니까? 공적 메일로 보내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면 딱 걸리거나 위협적이죠. 학교는 사실 제일 약한 기관입니다. 교육부가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꼼짝없이 이것 코골이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감시 감독을 받고 정부 보조금을 받아야 되니까, 나로 인해서 학교에 불이익을 받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공적 메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관, 지금 행정실장에서 근무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교육부에 민원 제기해서 청원해서 목 잘라야 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일은 하지 않고 아주 권한 찾고 다는 아닙니다. 그런 공무원들 숫자 3분의 1로 줄여야 된다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공무원 숫자가 많으면 많은 만큼 국민들을 감시하는 인간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축내는 인간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입니다. 공무원 줄이라 그러면 일자리 없어진다 그러는데, 그들이 없어져야, 공무원 숫자가 줄어야 일자리 늘어납니다. 규제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줄이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운동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줄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으로 엄청 늘려놨던 공무원부터 우선 비정규직부터 쳐내고, 비정규직에서 특혜받는 공무원부터 쳐내고, 공무원 숫자 우선 절반으로 줄이는 운동부터 저는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공무원들은 철밥통이죠. 국회의원이 아무리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해도 니네 4년 있으면 임시직이니까 물러나는데, 니네가 지시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하고 안 고치면 어떡할 건데. 너희 비정규직이잖아. 우리는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철밥통이야. 말 안 듣습니다. 제가 국회의원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아무리 국정감사를 해도 대답하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국정감사, 국회에서 하는 정부 부처 국정감사는 형식적인 것이다. 왜? 각자 월급 받기 위해서 하는 노릇이다. 이렇게 조소하고 한탄하는 얘기를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나마 양심 있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저한테
솔직한 얘기를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 숫자 줄이는 운동, 우리가 KBS 수신료 없애는 거, 징수하는 거 성공했죠. 그 다음에 공무원 숫자 줄이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성공하면, 국민의힘으로 성공하면 대한민국 분명히 선진문화국 될 수 있습니다.